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9일 아침 시간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09% 하락했고요. 나스닥 0.24%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어, 15개월 만에 월간 최대폭 하락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대부분이고요. 실제 이유는 오픈 AI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보시면 이 니케이가 4% 빠졌잖아요. 4% 빠졌는데 이 니케이가 4% 빠진 이유가 뭐였냐면 오픈 AI가 원래 올해 엔트로피크와 같이 상장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일정이 좀 늦어져서 1 년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뭐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결정도 안 났고요. 논의 중이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일본 AI 관련도 뭐 소프트뱅크 같은 종목이 막 빠지고 그래서 4% 빠진 거예요. 이게 결국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 상황이다, 미국도. 뭐냐면 AI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애플이 반도체 가격이 높아지면서 뭐 맥북 이런 것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가지고 있는 어 제품에 대해서 가격 인상 발언이 있었죠, 지난주. 결론적으로 말하면 칩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가격 올릴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칩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써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게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중국 칩을 사용해서라도 이 공급을 좀 해소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쓰다 보면 품질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기술력 격차가 1-2 등은 비슷비슷하지만 저 밑에 있는 기업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3 위지만 점유율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은 지금 시총 1조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런 어떤 이슈가 어떤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 뭐 요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어 70% 이탈을 했어요. 호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이 증가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적 재개를 했죠. 그래서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돼서 하락했습니다. 또 주말에 오늘 새벽 속보가 나온 게 뭐냐면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지난번에 종전 MOU를 체결하고 본협상 60 일이 들어갔는데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또 화물선 하나 이렇게 타격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습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인프라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결국 공격 중단을 합의를 해요. 그리고 핵협상 의제를 쪼금 뒤로 밀리고 "호르무즈 통제권 우선 논의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카타르 도하에서 후속 협상을 이번 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거예요. 중 이란과 미국이 서로 공습하는 건 인제 그건 그거고 협상은 협상인 상태인데 이렇게 자꾸 해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대한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슬럼프라기보다는 금리 인하가에 대한 기대감이 자기는 떨어뜨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대감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유가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 먼저 협상으로 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은 성공한 거죠. 이란은 성공한 거야. 자기들은 어차피 핵 협상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핵을 내놓으라 그러고 호르무즈 하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핵을 자꾸 구두로만 했잖아요, 이번에도. 구두로만 합의를 했어요. 안 썼어요. 저기 뭐냐 논의 내용에 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성공한 거예요, 이란은요. 결국 미국은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과 전쟁도 빨리 끝나서 금리 인하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 됐고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한 거고 지금도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유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란이 타협하는 것은 협상의 우선권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미국은 협상 타격을 받았는데 공격을 안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공격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이 잘 되는 과정이 을 만들기 위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워시 발언이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고 첫 번째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언급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의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 때는 유가 하락해서 인플레이션 내려가면 금리 인하는 할 수 있다. 요런 발언을 할 것 같은데 한번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유가가 올랐다가 유가가 잠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사실 금리 인상해도 상관이 없는 인플레이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동결로 막았잖아요. 동결로 막았어요. 그리고 특히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명이 0.25 하자는 사람, 0.5 하자는 0.75를 금리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충분히 방어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적 발언을 하는지 아니면 그 성명서 나온 것처럼 약간 매파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해외 민선이 막 급등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란과 미국이 공격 중단을 합의했다라는 거 그 내용이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차트를 좀 보시면 이 다우는 십자 도지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60 일선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한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조금 밀린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계 시장의 바로미터는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휘두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혼자서 서킷 브레이커 나왔었잖아요. 그랬다가 낙폭 줄이고 끝났는데 뭐 아시아, 미국 시장 전부 하락하는 뭐 그런 흐름이 있었다. 이것만큼은 사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유가를 잠깐 보면은 서부 텍사스 중진료 보면요. 깨졌죠. 제가 요거 깨질 거라고 했고 요 하단선까지 가야 한다고 계속 언급했었는데 며칠 전에 여기 살짝 올라오는 게 70 불 때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깼죠. 요거 70 불로 올라왔다가 다시 깨졌어요. 깨지면 이제 요게 얼마냐 62 불이에요. 저는 62 불도 깨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트럼프가 이 유가를 마이너스 42 불까지 2 불까지 끌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물 인도받고 다시 재개된 그런 상황 유가가 올라온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가가 올라왔어 40 불도 50 불도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는 저것도 깰 거다. 저거 깨지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영향을 받죠. 요번 달까지는 좀 받기도 덜 받을 거고 다음 달부터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를 다 뺐죠. 예. 모든 종목이 다 빠졌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10%대 장중에 빠지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하루에 시총이 452 조가 날아갔다 합니다. 아유 그 돈 우리 회원들한테 조금씩 주면 좋겠네. 우리 구독자 조금씩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던데 어마어마한 돈이 시총이 날아갔어요. 이유는 두 종목의 시총 합계가 58%랍니다. 저 50%인 줄 알았더니 58%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58% 되면서 어 이게 쪼금만 내려도 시가총이 날아가는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가 또 나오잖아요. 어 4 월부터 6 월까지의 실적이 7 월에 나와요. 요거 기다리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 하이닉스 두 개 합해서 약 150조 정도 예상을 한답니다. 그거 하나. 그다음에 오늘 2 시에 호남 지방의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 얘기가 나오죠. 뭐 1,000조 얘기 나오는데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건물을 짓는데 한 2 년이 걸리지만 공급 우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생기고. 원래 물론 다른 뭐 중국 기업들이 더 지어서 공급하는 걸 막을 수 있잖아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공급 물량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쪼끔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낮은 문제고. 다만 인제 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투자를 또 한다는 거죠. 어저께 우연치 않게 용인 클러스터 앞을 지나오는데 정말 대규모인데 건물 많이 졌더라고요. 많이 졌습니다. 그게 보통 그 인프라까지 해 가지고 걸리는데 20 개월 걸린답니다. 공장 짓는데 20 개월. 그러니까 20 개월 안에 그러니까 지금 지난 클러스터 지기 시작한 게 지금 꽤 됐나 보더라고요. 건물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인프라도 좀 도로도 많이 잘 깔렸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호남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죠. 예.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공급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같은 호황을 못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라 어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닌데 혹시나, 혹시나, 왜냐면 국내 시장 9천 가는 게 삼성 하이닉스로 갔잖아요. 다른 종목은 다 빠졌지만 주가가 좋은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흔들리면 다른 종목은 더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요즘 상황이 뭡니까? 하락할 때는 다른 종목은 더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하면 또 빠지고 반등이라는 게 없어요, 다른 종목은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 하이닉스마저 흔들린다? 그러면 또 부담스럽지 않을까. 물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흔들릴 때 다른 종목 올라올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동안은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850 일까지 밀린 거 아시죠? 850 일. 코스닥 뒤로 갔습니다. 앞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이 좀 화두인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삼성 하이닉스가 상승하다 보니 다른 종목이 다 무너지는 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삼성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좋진 않지만 에 그거 맞아도 흔들릴까 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시장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해석은 다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인 거고 예,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호재는 맞다. 왜냐, 투자를 하니까요. 투자는 호재입니다, 무조건. 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하면 더 좋겠지만 전 세계에서 그래 내놓으라는 기업인 삼성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한다는 투자는 나쁘지 않은 거다. 뭐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